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춤 전도 방법을 찾아 결실을 맺어온 교회들의 전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을 목회 사역자 이청훈 목사를 만나 주민들과 교제하고 지역사회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한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국제로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제4차 국제로잔대회가 오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 활동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 결실을 맺은 교회들의 소식을 구티비 뉴스에서 종종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들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듣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조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새로운 전략으로 위기를 이겨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노회는 이런 교회들의 전도 노하우를 공유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전도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성공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어떠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박람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 찾기란 주제로 소그룹 실전 세미나와 전도법 상담, 전도 체험 코너, 사역 전시회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방문한 이들은 각 부스에서 붕어빵 전도와 팝콘 전도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아기 학교로 유명한 충신교회의 영유아 유치부 사역, 소현교회의 양육 방식 전략 등에 대해 상담받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버려지지 않는 전도용품으로 직접 제작한 EM 비누와 소독제 등도 진열됐습니다. 특히 생닭 전도와 방역 전도 등에 대한 교회별 구체적인 시행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갤러리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공 사례로 소개된 평택 하늘정원교회는 매주 전도지 대신 방역기를 들고 지역 방역을 섬겨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마다 가서 그 식당에 영업이 끝나면 식당 전체, 주방과 또 이 실내 전체를 다 이렇게 방역을 한 1년 좀 지난 즈음에 사장님하고 그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한 6개월 이상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전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중소형 교회 직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제 다 멈춘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다른 교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히려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와 목회자의 전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2년은 친구와 가족, 이웃들과 교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박해진 현대 사회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회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역 사랑방 하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청훈 목사는 마을 목회의 전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 홍은동, 이청훈 목사는 이곳에서 2년째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마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사랑방처럼 활용되고 있는 하담 커뮤니티는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주간 활동과 반찬 나눔, 초등학교 등교 지도 등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마을 목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등교 지도를 통해 300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마을 목회에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등교 지도하면 어떻게 되냐? 제 앞으로 전교생 300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걸죠. 그 짧은 시간인데 아이들이 10초 내에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의 물꼬가 돼가지고 다음 날서부터 만나면 저에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이 목사는 마을 목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삶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목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저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초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이 목사는 처음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간 건 당연히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지자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신뢰를 갖고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을 전체에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기독교 기후지선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독단체 회원들이 연대한 기독교 기후지선 공동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각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일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확인하고 후보자와 시민들이 소통하며 기후위기 대책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다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잘 관리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는 거 굉장히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지방정부라도 사실. 캠페인은 전국 시도지사 예비후보 100여 명에게 기후정의 도시를 위한 10대 약속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10대 약속에는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기독교 기후지선 공동행동 측은 이제는 개인적 실천을 넘어 제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적응, 해결을 위한 기독단체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는 좀 이런 쟁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능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도시 후보 캠페인은 지방선거 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와 단체, 일반 성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등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기후지선 공동행동은 지방선거 이후로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한 소통의 끈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문을 연 식당이 있습니다. 최근 부천 성만교회가 오픈한 행복한 식당인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이 식당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한 식당. 11시가 되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식당 앞으로 모여듭니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지만 나이별로 점심값을 달리 받아 어르신들은 아주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잘 먹고 믿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아주 매우 고맙고 아주 좋습니다. 한 끼 식사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이 행복한 식당은 부천 성만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등 직분을 맡고 있는 장년층이 섬기고 있습니다. 20명이 5명씩 4개 팀을 짜서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찾아오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은퇴한 교회의 어르신들도 식당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겁니다.
행복한 식당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께 귀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설거지와 그리고 서빙으로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뜻한 섬김에 문을 연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하루 120명가량의 손님이 가게를 찾습니다.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은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식당은 집에서 쓸쓸히 식사를 해야 했던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방이 됩니다. 한 끼만이 아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늘 혼자서 집에서 외롭게 식사하시던 분들이 그런 공간들 교제할 수 있고 누군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 저희는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만교회는 행복한 식당에선 밥을 드시는 어르신도 일하는 봉사자도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성도들은 우리들의 이웃이고 어머니인 분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감사하다며 가진 것이 적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오는 2024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로잔위원회는 지난 4일 아시아 지역 리더 모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 로잔 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서 한국교회가 호스트가 되지만 동시에 아시아 지역 리더들이 협력해 아시아 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존 스토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의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맞아 전국 21개 교회가 장기 부전 환자를 위한 기부에 협력했다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6일 밝혔습니다. 본부 측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삼동교회는 9년째 혈액투석기와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생명 나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큰나무교회는 장기 부전 환자들의 쉼터인 제주 라파의 집을 후원하는 데 써달라며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헌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옥수동 루터교회, 동광교회 등도 후원금 전달로 예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을 1회만 접종해도 폭넓은 면역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박완범, 최평균, 강창경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 이창한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6개월 또는 18개월 후 mRNA 백신을 접종한 43명의 면역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건 면역 반응을 크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 도입된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은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과 비교하면 0.7에서 2.4배로 차이가 있지만 효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식용의 공식적인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4달까지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6일 개식용 종식의 시대적 흐름이란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 기간 내 개식용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식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6% 올랐습니다. 전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갈비탕의 가격 상승률이 약 12%로 가장 높았고 생선회, 김밥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자와 짜장면, 치킨 가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9% 이상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유명 언론인이 SNS를 통해
한국이 이웃 국가를 적대시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지난 5일 트위터에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공유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후 씨는 과거 사드 갈등이 일던 2017년에도 한국을 향해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는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최근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의 협의로 이루어진 마리우폴 민간인 대피 등 인도주의 측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아돌프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 논란이 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4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대략 500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환 환자 등 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으로 1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보건당국은 이라크의 6개 주를 휩쓴 이번 모래 폭풍으로 바그다드에서 1명이 사망했고 이라크 전역을 걸쳐 5천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5일 사망자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입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인체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등 지역에 따라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요일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4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은 23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넘는 코로나 기간을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예배는 물론 전도와 교제 등을 중단하면서 많은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으며 이겨낸 교회들의 사례를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맞은 휴일에도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회들 사역의 회복도 빨라지리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